예, 국내에서 가짜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어 판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AS센터 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함께 가수 태진아 씨의 원정 도박설과 람보르기니 사기 들통 내용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짝퉁 삼성 스마트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짜 삼성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했는데 국내에서 이게 적발된 게 처음이라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 짝퉁 스마트폰 판매해서 한다는 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몰랐는지 어느 정도 정교하게 만들었기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스마트폰 지금 뭐 들고 계시면 그 안에 내부 부품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외양만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외양을 똑같이 만든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기다가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도 다 중국 아까 말씀하셨던 짝퉁 부품인데 거기도 삼성 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양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액정은 정품 액정이 아니면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액정은 또 다 정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부품이 아무래도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짝퉁 부품이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적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는군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명품 가방처럼 스마트폰도 진짜 가짜를 따져야 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정식 수리기사마저도 언뜻 보면 이거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지금 정교하게 위조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정품이 아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까지 와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스마트폰 기술이 초창기 때 이게 엄청난 신기술일 때 그땐 이게 위조 복제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워낙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부품이라든가 몇몇 모듈 이런 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손재주나 이런 걸 통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 관련 기술 상향 평준화 시대의 그림자가 아닌가. 결국 그런 기술 상향 평준화 때문에 삼성이 지금 중국한테 추격을 당하는 건데 불법 조립업자한테까지도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위험한 것이 최근에 그 단통법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어서 옛날보다도 보다 싼 휴대폰을 어떻게든지 찾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고들어서 이런 위조 스마트폰이 보다 싸게 마치 대기업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알뜰폰, 선불폰으로 팔렸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더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고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짝퉁인데도 동남아나 중국에서 한국산 짝퉁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의 손재주가 짝퉁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뭐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변호사님, 놀라운 건 이 삼성전자 AS 직원들도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직원들은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러면 이번엔 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대략 한 1,200대 정도 휴대폰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15만 원에 공급해서 그럼 이제 대리점에 30만 원에 받아서 대략 소비자한테 80만 원 정도에 판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정은 정품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액정을 끄집어내오려면 이 서비스센터 직원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액정은 일반인들은 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비스센터 직원이 한 930개 정도의 액정을 또 빼돌린 혐의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하면 일단 가짜를 만들면 뭐 어디 가면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분들 뭐 가짜 가방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상표법 위반이에요. 일단 첫 번째 상표법 위반이 되고 또 회사 영업 비밀을 이용해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한테 가짜입니다로 판 게 아니잖아요. 진짜라고 하고 판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기죄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죄가 경합이 된다면은 뭐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가 처벌이 될지까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가수 태진아 씨 해외 원정 도박 논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한 기자와 이제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태진아 씨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필요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 미국의 한 한인 관련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태진아 씨의 아들 이루 씨가 이 게임 도박장에 가서 고액의 도박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모두 다 거짓말이다. 고액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천불을 가지고 가서 그 천불이라는 건 이제 한 100만 원 좀 넘는 거죠.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돈을 바꿔서
1시간 정도 게임을 했고 운이 좋아서 한 4,700불 정도, 500만 원 정도를 따서 가족들이 뭐 밥도 먹고 여행 경비로 잘 썼다. 근데 이것을 마치 고액 도박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거짓말이 아니라 태진아 씨는 일반 도박 그 게임장이 아니라 그 고액 도박을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VIP실에서 1시간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했고 그리고 $1,000가 아니라 $3,000를 바꾸는 모습도 목격을 했다라고 기자는 또 주장을 하니까 태진아 씨는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다 모두 다 거짓말이고 명예훼손이고 이런 기자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관광 중에 소액으로 재미삼아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태진아 씨를 조금 두둔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이 정말 불법 도박을 할 의도였다면 혼자 가지 이게 지금 생일을 맞아서 가족여행 가서 가족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가족 동반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실 그런 정황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백 변호사님 도박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불법 없습니다. 도박이다. 뭐 없어요. 정확하게는 없고요. 그러니까 도박죄 그 법령을 보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일시오락의 정도라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모여서 고스톱을 친 것도 그럼 처벌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족들끼리 뭐 명절에 만나서 고스톱 치는 정도 처벌 안 되고요. 이렇게 해외 이제 뭐 카지노 같은데 해외에선 다 합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환전해 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바카라 게임이나 이런 걸 즐기는 것까지는 일시오락의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번에 태진아 씨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1,000불 정도 바꿔서 바카라 게임을 한 거 정도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기자가 이게 태진아 씨 측 주장인데요. 기자가 내가 지금 당신이 억대 도박한 걸로 기사를 낼 건데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메일로 들어있으면 명확한 증거가 있을 텐데 태진아 씨한테 직접 전화 온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태진아 씨 아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태진아 씨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기사가 난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태진아 씨보다는 이 기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어떤 처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그게 공갈죄가 되거든요. 공갈죄가 되고요. 이제 돈은 못 받았으니까 공갈 미수가 되고 이 내용 자체가 다 허위라면 이거는 굉장히 명예를 많이 훼손한 상황이죠. 그리고 뭐 이루 씨는 거의 가지도 않았다고 어제 뭐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죄까지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자가 좀 처벌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 진실 부분은 근데 이건 양쪽 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태진아 씨 쪽에서는 법적 대응한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나요? 태진아 씨는 일단은 말로는 뭐 명예훼손, 뭐 손해배상 다 걸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 소위 말해서 불법 도박에 뭐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연루됐던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같이 이제 덩달아서 지금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하여튼 도박이든 마약이든 아직까지 그분들 활동하는데 좀 차질이 있네.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우 많죠. 지금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 맞대기 도박이라는 걸 해서 당시 배팅 그 혐의 액수가 3억 7천만 원 정도 배팅했다고 혐의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실망을 했죠. 이수근 씨가 국민 오락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아주 가정적이고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수근 씨를 사랑했던 우리나라 그 중노년층 이 팬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고 그리고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도박으로 걸렸는데 팬들이 좀 비교적 좀 빨리 김준호 씨는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김준호 씨는 처음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도박을 했다고 소문이 퍼졌었는데 나중에 김준호 씨가 해명을 하기로는 총 한 300만 원 정도 규모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다만 문제가 된 것은 2년 동안 8번을 했기 때문에 상습 도박 혐의로 걸려서 그랬다. 근데 이제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네티즌들이 조금 빨리 용서를 해준 것 같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신정환 씨. 신정환 씨 같은 경우에 처음 걸렸을 때는 빨리 이제 사람들이 용서를 해서 금방 돌아왔는데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 걸려서 게다가 두 번째로 걸린 와중에 또 바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인증샷, 병원에 누워있는 인증샷을 막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걸려서 그 재범 가중,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재범 가중처벌에 거짓말 괘씸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신정환 씨는 거의 연예계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박죄 기준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은 일단 금액 단위가 컸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해외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갔을 때 자기가 갖고 간 돈만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환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환치기 수법 이용하면 그게 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돼서 해외에 가서 도박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단계가 돼야 도박죄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보통 처벌을 받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돈을 쓴다는 게 앞서서 도박이라는 것에 정확한 규정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통 경찰에서는 기준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대략 판돈이 얼마 정도 되면 그러면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라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알기로 10만 원 이상 우리나라 학과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이럴 때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근데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가지고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온 국민을 범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안에 친목 도모의 목적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는 보통 입건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 황당한 보험 사기 사건 얘기 좀 해볼까요?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람보르기니 접촉 사고입니다. 이 승용차와 그 SM7이었나요? 네, 람보르기니. 이게 정말 그냥 일반 교통사고인 줄 알았더니 두 사람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험 사기였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지금 드러났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초에 나왔을 때 SM7 운전자가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동종론이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1년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람보르기니 뒤에 범퍼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리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3년치 연봉이 그 수리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언론에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둘이 알고 봤더니 친구였어요. 람보르기니 운전자하고 뒤에 SM7 운전자가 친구였는데 너무 부담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조사관이 또 경찰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 둘이 알고 짜고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1억 4천만 원을 받고 또 고치는 동안에 렌트카 비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받아서 정식 수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수리업체 같은 데 가서 싸게 수리를 하고 나머지를 둘이 돈을 나누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사실 외국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부담을 느껴서 자백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말이 안 맞았다면서 횡설수설하고 계속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큰 배신감 지금 이것은 역대급 보험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배신감 왜냐하면 처음에 이 친측 그러니까 국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 앞으로 3년 동안 노예되게 생겼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외제차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 잠깐 뒤에 좀 받았는데 수리비가 1억 4천이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 가해자 이 친측을 굉장히 동정하다가 이게 짜고 친 사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외제차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돈을 지금 잘 준다는 겁니다. 국산차보다. 그러니까 돈을 더 잘 주고 수리비를 명목으로 돈을 잘 주고 더 많이 주고 왜냐하면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이게 수리비가 나중에 얼마가 될지 산정도 잘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비 문제가 또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돈으로 먼저 주고 퉁치는 말하자면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그 허점을 노리고 이런 사고 말하자면 이제 이런 사고들을 많이 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외제차는 돈을 그렇게 쑥쑥 주면서 국산차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돈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 국산차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엉뚱하게 지금 외제차 사고 난 사람들한테 거액을 지급하면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봉이냐. 그런 공분이 또 나타나고 그렇게까지 가고 있군요. 람보르기니가 워낙 고가의 차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화제가 된 건데 사실 외제차를 이용한 사기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종종 또 뉴스에서도 들려오거든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보험 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처벌이 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험 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일반 사기죄로 판단하는데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왠지 갑이고 이 가해자가 같이 의린 상황으로 자꾸 조성이 많이 돼서 재판부의 생각보다 벌금형 선고 비율도 일반 사기 사범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에 뭐 처벌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점 때문에 보험 사기범들은 계속해서 중복 범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험 사기에 관련해서는 특별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험금을 지금은 못 받았고 네. 그리고 끝까지 부인하다 잡아떼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예. 뭐 실토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기 미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전에 뭐 어떤 전과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과가 없다면 이번에도 벌금형 정도나 아주 높게 나오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탑승권 바꿔 측에서 아시아나 여객기 회항시킨 승객 그냥 훈방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경찰도 뭐 수사를 좀 안 한다 그래요, 조사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러니까 지인들이 한 분은 2시 15분 비행기고 한 분은 2시 55분 비행기인데 한 명이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면세점 안으로 들어가서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예, 고속버스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안에서 발각돼서 예. 굉장히 늦게 이제 도착하게 된 사건인데 예. 홍콩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업무를 방해할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홍콩 경찰에서는 훈방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일단 좀 조사할 방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한 게 항공보안법에 보면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처벌 규정이 안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조 의무를 위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고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결국 항공기 운항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론상.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뭐 비행기를 뭐 이렇게 돌리고 이럴 정도의 고의를 갖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승객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줬지만 예. 이런 분들도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 회항이라 하면 귀가 썰깃해요. 아시죠? 왜 많이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예민하시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인천대교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다른 네. 차량들의 주행을 막고 촬영한 광고회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니까요. 네. 영종대교 그 3차선을 다 막고 예.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뒷차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허가받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도 이게 당연히 허가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가도 안 받은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광고회사 대응은 관행이라 그렇게 했다라는데 이런 관행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오전 7시예요. 그럼 출근 시간대이기 지금 때문에 화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량이 많이 막히는 스마트차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세대가 지금 3차선을 그렇죠. 저렇게 나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한 60km 정도 해서 가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쭉 벌어지고 막히죠.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네. 의문스러운데 이 형법상에 보면 교통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 자체를 부숴버리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저렇게 기타 다른 방법들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런 처벌을 받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행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용을 보는데. 평론님 어때요? 이 광고 촬영, 뭐 현장에도 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험하게 촬영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이 문제가 예. 우리나라에 촬영 갑질 문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촬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방송사라든가 영화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심한데 네. 광고 쪽도 아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슨 그런 막중대사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예. 길 막고 다른 사람 교통을 방해하는 걸 매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길을 막았는데 길 가는 행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막 화를 냅니다. 마치 이분이 길 가던 행인이 잘못한 것처럼 예. 이런 식의 그 촬영 갑질 문화, 촬영자들이 너무나 길 막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이게 고쳐져야 저런 사건들이 좀 안 생겼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